이번에 보실 물건은 서울 역세권, 그러니까 이제 한 도보로 7, 8분 정도 걸어가면 어떤 되는 역세권에 있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하고 뭐 학교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근데 이제 사진상 보이는 것처럼 2층이지만 지하층도 있어서 총 3개 층에 대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도 생각을 당연히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2022 타경 110360이고요. 감정가 5억 1천, 최저가는 4억 1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은 4,100만 원 정도. 단독주택이고요. 92년식. 건물 외관상 보이는 것처럼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30년 차가 돼가는 그런 건물이에요. 땅은 24평. 위치가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됐고 위치가 좋다고 하면 당연히 땅이 중요합니다. 그쵸? 건물 가격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건물이 44평.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입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하층,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2층에서 총 3개 세대가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세히 볼 텐데 각각 14평씩 빠졌어요. 14.5평. 그래서 14평 정도 빠지면은 크게 빠지면 방 3개도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게 이제 투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성북구 기름동이에요. 그래서 기름동이 기름 뉴타운 아시죠? 기름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있어서 기름 뉴타운이 많이 있고 재정비 촉진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동네에 좀 한가운데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다 라는 겁니다. 매각 일자는 10월 11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건물 외관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로드뷰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도로가 해당 경매 물건이 요겁니다. 요거예요. 근데 이제 요 도로가 대략 한 5에서 한 6m 정도 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나 이런 거는 좀 협소하죠. 이게 차가 보통 한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이제 한 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거 보면 한 5에서 6m 정도.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이런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차가 안 된다는 건 사실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네 자체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어떤 단점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축도 있긴 있어요. 이런 동네에는 이제 주차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경매 물건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게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옆에 건물을 볼까요? 이 옆에 건물 같은 경우 샤시가 하이 샤시로 이제 어떤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노후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샤시 같은 경우는 그 바꾸면은 보통 이렇게 이제 바꾸고 수리를 하면 내부도 좀 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가 좀 된 집임에 불구하고 반대편 이게 이제 경매 물건인데 이거는 이제 밤샵시 옛날 그대로죠. 그래서 아마도 내부가 좀 수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단열에 대해서도 조금 취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보이는 외관입니다. 일단 경매 물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현관, 그죠?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외관은 뭐 크게 뭐 빨간 벽돌이니까 80년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80년대, 90년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상도 좀 챙겨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옥상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방수나 이런 부분이 할 수가 있는지 추가 수리비 부담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현장 점검 갔을 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집들 보면 요 집도 마찬가지로 어떤 밤샵시 그대로 돼 있고 좀 정신없죠. 이게 에어컨 줄이 이렇게 내워 있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건은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후된 단독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되는데 지금 신축으로 이렇게 좀 올라간 게 보이죠? 신축으로. 그리고 요것도
목표로 신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위치가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노후된 주택을 뽀개고 이런 식으로 어떤 빌라나 아니면 대규모, 여기 한 집, 두 집, 세 집, 그리고 본건까지 네 집 한 번에 밀어서 어떤 대규모의 어떤 빌라나 아니면 또 아파트가 얘기가 잘 된다고 하면 또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 사이에 중간중간 신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짓는 사람들, 업자들 있죠. 그렇죠. 노후된 주택들 사갖고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왜냐면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빌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빌라 같은 경우는 최소 그 주인이 6개에서 8명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단독은 건물 하나당 하나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이제 만약에 여기 네 군데를 한다고 하면 집주인 4명만 설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신축에 어떤 빌라나 좌우지간에 뭘 짓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그러니까 이제 노후된 건물을 뽀개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그런 어떤 수요는 좀 적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동네가 이렇게 노후된 건물 주택들 사이에 이렇게 어떤 새로운 건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3종 주거예요. 3종 주거니까 아무래도 2종, 1종보단 낫죠. 그래서 3종 주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5에서 한 6m 정도 되는 돌입니다. 그리고 현관이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지적도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하, 그 다음에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입니다. 근데 이제 지층을 보면요, 여기가 방 하나, 2개,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있어서 방 2개, 욕실 1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1층하고 2층 구조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2룸으로 잡았는데 이게 3룸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작게, 그러니까 14.5평이거든요 하나당. 그러면은 NRG 같은 경우는 방을 3개 빼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하지만 지층이 이렇게 투룸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쉽게 1층하고 2층을 그냥 투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현장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입구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도로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현관 안쪽으로 보면은 1층에 이제 보일러실이 이제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3.6제곱미터니까 한 평 정도 되는 제시의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층별 안내도를 정리를 해보면, 지층하고 2층까지 해서 총 3가구가 머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투룸으로 돼 있고, 각각 14평, 정확히는 14.5평입니다. 대략 14평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투룸이니까 2인 식구나 뭐 3인 식구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이 이게 말소 기준이에요. 근데 2001년 4월 13일입니다. 근데 보면은 1992년,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연식이 91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계속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리신고를 했는데 96년부터 23년까지 계속. 그러니까는 지금 요거 전세로 2,800인데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를 반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선순위고 보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 2001년이잖아요. 그리고 선순위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없어요. 배당요금을 또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낙찰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배당을 못 받아가면은 요거 2,800만 원은 좀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수보다는 그냥 요 가격대로 해갖고 아니면은 좀 월세를 받든가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거주하는 걸로 설득을 해서 인수보다는 물론 이제 인수한다고 이사 나간다고 하면 이 돈을 바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좀 이제 그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뭐 나갈 때, 이사 나갈 때 주니까. 근데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사시죠. 그래서 초기 부담감이 좀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수를 하면은 당장에 내어줄 돈이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있더라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나갈 때 충분히 몇 년 동안 거주하고 향후 나중에 나갈 때 인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치도를 좀 많이 축소해서 좀 넓게 보면요, 본권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쪽으로는 미아사 재정비 촉진구역 가깝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름역 아래가 이제 기름역 700m니까 불과 한 1-200m의 그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미아사거리, 이게 4호선입니다. 4호선 기름역하고 그래서 700m니까 한 10분 도보, 한 7에서 한 8분 정도 거리면은 기름역에 도착하는 어찌 보면 역세권에 있는 그런 그 위치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부분 볼까요? 지금 여기도 기름 뉴타운 5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단지가 있고, 레미안 6단지가 있고, 지금 레미안 또 9단지가 있고, 아파트, 이거 다 전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그쵸. 이렇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학교들이 또 많아요. 바로 위로 미아초등학교, 기론초등학교, 기름초등학교, 삼각산 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이거는 새마을금고고, 학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주거 인프라 덕택에 이 해당 단독주택이 주거 위치적으로 이제 나름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만 보면은 여기만 아파트가 없어요. 단독주택이고. 그래서 전부 아파트인데 얘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재건축이나 재정비 촉진구 여기처럼 뭐 된다고 하면은 그때 되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지금이야 뭐 어떤 그 지정이 안 되고 지금 뭐 조용한 분위기니까 이런 가격이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매물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그 위치적으로, 그리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당연히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전략,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권이 여기 있고, 좀 더 축소를 해보면 버스 정류장이 좀 가까이 있어요. 뭐 여기 5에서 한 100m 정도면 버스 정류장 당도하니까 굳이,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기름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00m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굳이 차가 없더라도, 그렇죠? 차가 없더라도 뭐 충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차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갓길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아초등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5단지 뉴타운, 그렇죠? 전부 다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위치가 좋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초등학교가 그 있으면 초품화라고 하죠. 한때 막 초품화 아파트,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유행처럼 좀 번져나가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권이 요 집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앞에 월세 매물을 볼 건데요. 바로 앞에 보면은 이게 25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이 전부 다 보면은 주변이 단독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근데 요 같은 경우도 25년 이상, 그죠? 그리고 단독 다가구인데 2000에 40이 나왔어요. 2000에 40. 이게 15평 정도 되는데 2000에 40. 아까 전세가 2800이었으니까 요게 사실상 1996년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반영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월세는 이제 40. 그러니까 보증금을 좀 낮추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에 5만원 정도로 좀 작거든요. 물론 이제 동네마다 살짝씩 다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45도 잡을 수 있고 50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월세 매물을 본다면 본권이 여기 있고 바로 앞이에요. 이것도 14평 비슷하죠, 본권이랑. 근데 이것도 1000에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도 1000에 50인데
지금 B1이라고 되어 있어요. B1은 이제 지하거든요. 지하인데도 10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상태는 문이 이제 옛날 갈색 문이죠. 목문이라고 하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오래된 어떤 분위기인데도 50에 40하고 50, 여기는 1층인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측정을 해서 월세가 한 집당 40으로 본다고 하면, 물론 이제 지층 같은 경우 지층을 제외하고는 50도 받을 수 있고, 수리 좀 이쁘게 한다고 하면 60도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55나 저 수리 상태나.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그런 아파트 들어가기엔 부담이 되는 그런 입주 세대를 노려서 이제 월세를 놓으면 좀 괜찮죠. 그래서 지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상하고 지상층보다는 월세를 좀 싸게 해놔야지 지층이 들어오니까는, 지층 기준으로 월세 40을 한다고 하면은 다 합해서 120이고, 만약에 한 집당 50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150이에요. 그쵸? 그래서 월세 수익은 120에서 한 150 정도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땅이 24평, 4평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땅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땅값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사실 의미가 없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값이 만약에 평당, 땅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평당 100만 원이 오르잖아요. 그럼 이게 2,400이에요. 오르면 평당 200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4,800이 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이 갖고 있는 게 마치 주식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당 땅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건이 여기 있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게 이제 작년 7월, 22년 7월에 평당 2,300의 거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2,300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평당 1,800만원. 그래서 언뜻 보더라도 1,800에서 2,000만원, 2,300까지는 좀씩 오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공시지가를 보면은 좀 더 확연히 보여집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올랐다가 평당 제곱미터당이에요. 이거는 제곱미터당 330 갔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쵸? 올해는. 그래서 310만원인데, 이게 이제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평당 1,046만원, 대략 한 1,000만원 정도의 평당 공시지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거래된 거를 기준으로 평당 2,300을 하고 24평 하면은 땅값만 5억 5천이에요. 근데 최저가가 4억 1천이잖아요. 그래서 땅값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쌉니다. 근데 이제 땅값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사실 이런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저가가 4억 1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낙찰받고 수리비랑 그다음에 세금도 있겠고, 그죠? 명도비도 있겠고,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출이 된다고 하면은 뭐 본인이 어떤 거주 지역이나 그 다음에 개인으로 살 거냐, 법인으로 살 거냐. 요새 법인은 뭐 대출 안 되니까 빼고, 개인으로 사더라도 주택수가 몇 개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지는데, 여튼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많이 막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대출 규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묶여요. 그죠? 현금이. 그래서 현금이 막 3, 4억, 4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 봤을 때 월세가 뭐 120에서 1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대출이 전혀 안 돼서 현금이 많이 들어가고 나는 이 물건은 좀 부담돼. 하지만 나는 이제 다주택자도 아니고 요거 사면은 대출이 그래도 만약에 5억에 산다 쳐볼까요? 그러면 한 절반가까지, 물론 방 빼기 하겠죠. 3개니까. 그래서 방 빼기 해서 하면은 보통의 이제 대출 규제 없을 때 낙찰가가 5억이라고 하면 50%까지 나와요. 5에서 60%까지.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2억 5천이 대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출이자가 5%라고 좀 가정을 해볼까요? 물론 이제 6% 되는 데도 있고 7% 되는 데 있어요. 근데 5%로 가정한다고 하면은 1년에 대출이자가 500만원, 1억이, 그 다음에 2억이 1000만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2억 5천이니까 대략 한 1,000 몇백만 원이 대출이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20만 원 월세를 받으면 대출이자는 나오잖아요. 150만 원 받으면 조금 더 남겠네요. 월세 대출이자 제하고도. 그렇다고 하면은 한 2억에서 한 3억 들고 향후 어떤 지금 보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치가 좋기 때문에 역세권이고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 어떤 상황이나 이런 지정이 정확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얘기는 없긴 하지만 물론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10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 2, 3억 정도 갖고 있고 그리고 대출이 절반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2억에서 3억이 그냥 뭐 10년에서 한 20년 묶어놔도 나는 탈이 없다 라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죠. 왜냐면 위치가 괜찮고 그 다음에 땅이 24평 정도 되니까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서울 한복판 위치 좋고 그런데 땅을 24평 땅을 사놓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10년 20년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땅값은 계속 오르니까. 땅값 오르면 월세도 오르고 좌우지간에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 그죠? 물론 이제 대출금리나 이런 것도 변동이 있어서 조금씩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흔하게 접해서 그냥 어떤 투자를 해볼 만한 여력이 있을 그런 어떤 자금이 있어야지 접근이 좀 가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나는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기름 뉴타운에 지금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에서 보통 서울 아파트 값은 다 7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 방 3개. 그러니까 뭐 30평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주거 비용이 엄청나죠. 그래서 나는 아파트 살 바에 그냥 지금 이렇게 싸게 좀 사서 월세 좀 받고 왜냐면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면은 총 3개 층이잖아요. 한 층을 내가 쓰고 2개 집의 월세를 뭐 8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쳐봐요. 그러면 대출금에 대해서 그리고 주거 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아파트 들어가면은 관리비다 뭐다 뭐 다 필요하고 물론 이제 장단점은 각각 있어요. 아파트는 좀 살기 편하고 쓰레기나 미관상 좀 깔끔하고 주차도 되고 뭐 이런 거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거주 플러스 투자까지 또 챙겨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노후된 지금 이게 96년이잖아요. 지은지 96년식이니까 그래서 아까 옆 건물하고 제가 좀 비교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하이 샤시가 좀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일반 애초에 처음 밤 샤시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부동산 그 월세 매물에서 그 갈색 목문 그러니까 옛날 집의 특유의 어떤 집 문 색깔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될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수리를 전혀 안 돼 있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월세는 좀 더 받겠지만 당장에 오래된 그 노후 수리비 부담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월세를 뭐 대충 이제 도배장판만 해놓고 해도 되지만 나는 깔끔하게 해놓고 월세를 뭐 5에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거다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리비 부담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옥상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2층이라고 하면 이 옥상 부분도 지은 지가 거의 30년 차 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서 방수나 가장 간단한 거는 옥상 갔다가 2층 올라가서 천장을 보는 거예요. 집 천장 있죠. 요런데 이제 벽하고 맞닿아 있는데 여기 이제 누렇게 떴는지 누렇게 뜬 거는 뭐냐면 비가 와서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젖었다가 말랐다가 이러면서 이제 누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누수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리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역세권의 2층짜리 건물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당연히 기대를 안 해볼 수는 없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